뉴 이재명입니다. 증시 부동산 정책 영향 기사 같이 보시죠. 국민 10명 중 7명 이 대통령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NBS 여론조사가 나왔죠. 국정 지지율 얼마가 나왔느냐 저희 그래프로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여기 나와 있죠. 67%입니다. 한 3주 전 가장 최근에 지난 조사랑 비교를 해서 4%포인트가 오른 67%였었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은 곧 국정 동력, 힘이 되죠. 다시 말해서 어제 가장 힘이 셌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제일 힘셌던 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뭘 올렸느냐. SNS 올린 거 같이 볼까요? 이걸 올렸습니다. 이재명 님이 재게시했습니다. 보이시죠? 글이 따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리트면 갖고 오기만 했어요. 뭐를? 한겨레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한겨레 기사가 여기 글이 막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아래 있는 기사죠. 요 기사 어떤 기사인지 저희가 요게 요거 말고 저희 크게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대통령 지지 63%, 넷 중 한 명은 뉴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 작년 9월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겨레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유권자 조사를 해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대선 때는 이 대통령을 안 뽑았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뉴 이재명이다라고 지금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기사에 이게 있는데 그 위에는 뭐야?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해를 넘기며 뉴 이재명이 엉뚱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 기사가 아닌데 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건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제자 기사 같이 보시죠. 바로 이 기사예요. 칼럼이죠.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는 칼럼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겨레에서 이 칼럼과 작년 9월 기사를 같이 올렸는데 그걸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걸 같이 했냐?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해를 넘기며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해를 넘기며 뉴 이재명이 엉뚱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 올드 이재명은 구운동권이고 친정청래, 뉴 이재명은 중도실용이고 친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이 이 친여 정치 유튜버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해 확산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좀 뜻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한 번 더 바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갈등을 거친 뒤에는 올드 이재명이 친문, 합당 찬성파로 뉴 이재명이 찐 이재명의 합당 반대파로 의미가 연쇄 확장됐다. 어렵죠. 아침에 매일경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침 대바람부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쉽게 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9월에 취임 100일에서 유권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땐 올드 이재명은 집토끼, 뉴 이재명은 산토끼라고 이 뜻을 이 한겨레에서는 처음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썼었는데 이게 올해 초로 오면서 올드 이재명이 친청, 뉴 이재명이 친명 그러다가 혁신당과 합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갈등을 겪고서는 이게 친 문재인 혹은 조국 합당 찬성파 그리고 이 뉴 이재명은 찐 이재명 합당을 반대하고 찐 이재명 그래서 뉴 이재명이 산토끼에서 친명에서 찐명까지로 이렇게 좀 뜻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이고 김은미 아침부터 말 많이 한다 싶지 않으셨나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어려운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왜 올린 거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당의 전기를 맞았는데 통합이나 이 하나로 이 화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분열 조짐이 있으니까 뭐 정청래 괜히 뭐 자꾸 합당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좀 복원하자 뭐 이 뜻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뉴 이재명이라는 뜻은 뭐 기사에도 나와 봤지만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9.42%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도 여론조사 MBS 나온 거 보면은 67% 지지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작년 대선 때 지지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차이가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18%는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18% 그러니까 한 4명, 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원래 뉴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합당 문제로 또 친정청래계는 합당을 추진했고 조국당하고 또 찐명 이재명 그 걔는 네. 오히려 그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분화의 조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좀 일시 봉합이 됐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올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새로 생기면서 네. 민주당하고 갈라서면서 네. 민주당이 거기서 정권 재창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위기 신호, 우리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6.3 지방선거도 있고 8월 전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 안 돼라는 얘기를 좀 어렵지만 이 기사 저 기사 쭉 올리면서 아무 말 없이 기사 좀 봐라는 의미로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 싸우지들 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본인이 이장이기도 했었던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퇴당하는 사태까지 온 게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싶은 마음. 근데 집에서 애들 둘이 싸우면 싸우지 마. 그런다고 안 싸우지 않죠. 일단 둘이 싸우고 나면은 최창일 교수님. 한 명이 어쨌든 엄마가 시킨다고 사과 애들 안 하거든요.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싸운 애들 둘 중에 한 명이 미안해라고 해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건데 미안해라고 손을 누가 내밀 거냐. 정청래 대표가 혹 어떤 미안해라는 제스처를 할 생각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제 합당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내에서 합당에 관련된 이른바 친명의 어떤 갈등은 완전히 전 진압됐다. 진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MBS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공유한 이유는 저게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칼럼 생각에 나는 동의한다라고 해서 올린 건데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 왜냐하면 지금 요즘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이 많았죠. 친명 뭡니까 명천대 대전인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대통령과 뭐 당 대표가 뭐 대전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집권 초기인데다가 저렇게 지지율이 견조하고 안정적인데 과도하게 이제 언론이 그 명청 갈등을 이제 부각시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다고 후보 때나 대표 때나 말이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통합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비췄고 실용 노선은 분명해 보여요. 이제 합리적인 보수를 끌어안겠다라는 거.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의 대표님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김민석, 이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같이 이제 합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뉴 이재명, 네. 올드 이재명, 뉴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드가 나오겠죠. 네. 이거 아까 저기 칼럼에서 뭐 이렇게 도식화한 것처럼 네. 올드 이재명은 뭔가 운동권 냄새가 나고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강성이고 근데 이쪽에 뉴 이재명은 뭔가 실용적이고 중도 합리를 좀 포용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특히 주식 정책 이런 건 더 코스피 상승 이런 쪽에 이제 아주 합리적인 실용적인 데가 가면서 뭔가 이분화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존재합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명청대전 명청 갈등이란 말에는 제가 동의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노선 간의 갈등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권력 투쟁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 대표가 권력 투쟁한다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친명과 그러니까 친청과 반청 네. 권력 투쟁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노선 투쟁도 분명히 있어요. 이른바 민주개혁적인 전통적인 운동권적인 그런 시각의 노선이 하나 있고 네. 그런 거 말고 부동산 이제 주식 이런 보다 실용적인 이 노선 투쟁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칼럼에 잘 녹여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집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 예를 들은 게 이른바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연합을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반영돼 있어서 아마 공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이게 동의를 하니까 이 칼럼을 좀 보시오라고 리트윗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당장 6.3 지방선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도 같이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 당대표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요즘 좀 잠 못 이루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어제 이런 여론조사도 같이 나왔거든요. 뭐냐? 민주당 차기 당대표 3자 대결 조사입니다. 보면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예요. 다 또르르, 다 쪼르르, 다 요 안에서 어차피 이 여론조사는 뭐 누가 더 앞선다, 뭐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차 범위 내일 때 다 박빙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 대표 턱 밑에 콧구멍 밑에까지 완전히 올라온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특히나 송영길, 김민석 이 두 사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지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당에 복당하면 당을 정도 통합시키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제가 일단 당에 돌아와서 당이 필요한 것에 제가 어떤 대기 종군의 자세로 뛰겠습니다. 당대표에 관련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제 뭐 로망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면 갖는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겠다 그랬고요. 김민석 총리는 또 뭐 내 로망이라고 말한 거에 이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라고 또 부인을 또 하지는 딱히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윤영걸 대표님,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반길 것이냐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추이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전당대회 하려면은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네. 8월 달에. 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정청래 대표로 봐서는 김경숙 과거 경남지사 때는 바로 만나주고 뭐 했잖아요. 복당 신청하고. 지금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만나는 것도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번 대표를 했고 지금 캐스팅 보트로 해서 주소도 인천 계양을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나에 맞는 대접을 좀 해줘. 아니면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말뚝박기 뭐 네. 이런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 대표 후보로 송영길 후보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결국은 김민석하고 재연임을 노리는 정청래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청래 연임이 저는 아직은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 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했죠. 네. 또 합당이 조국당도 친청계가 반대를 해서 무산은 됐지만은 여당의 합당을 명분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지금 대표가 2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숙이고 들어갔죠. 지난번에 종합특검 임명이라든지 또 공소취하라든지 이런 거를 공소취하 120 몇 명 국회의원 한 것도 당 공식기구에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는 태도를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뜻을 업은 김민석 그리고 진한 정청래계 합당 추진하는 개 두 사람이 2파전으로 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물론 뭐 지방선거 결과는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명의 3파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3파전이라고 하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약 뭐 말뚝 박는 느낌으로 나 뭐래도 좀 이라는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전당대회까지는 글쎄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민석 아니면 정청래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청래일 것 같아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한 게 지난 20일입니다. 오늘이 27일, 딱 일주일 조금 더 됐죠. 그런데 그때 복당 신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정 대표가 나 부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바로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아직 안 불렀죠. 물론 부르기 좀 애매하다. 왜? 아직 복당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복당까지 대체 얼마가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거죠. 복당까지 소요되는 시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 5일에 경남도당에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 2월 7일에 바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고위에 보고가 됐는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2월 20일, 지난 20일인 거죠. 지난 20일 인천시당에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제 중앙당 자격심사위 복당 심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뭐 가타부타 없이 일단 최고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끝나야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꼭 왜 이렇게 늦어지지 뭐 이런 생각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선 최창일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당장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네. 됐는데 그렇게 빨리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아마 당에서도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 뭐 예상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한 것까지 완전히 그래야지 무죄가 확정되는 건데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김경수 전 지사와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췄다고 해서 뭔가 당내 무슨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무리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이제 8월달 대표 전당대회에 과연 출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도 통과시켰고 요즘 뭐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애매해요. 지금 류이재명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친청 반청의 대결구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건 앞으로 존재할 겁니다 아마. 류이재명이 등장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 사실 그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세력들이 전 일단 정리가 된 거라고 봐요. 대통령 권력, 뭐 대통령이 이 당무에 개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에 가까운 측 인사들 그리고 이제 좀 반청적인 이 인사들이 전 정리를 했다, 이겼다. 최근에 그 공취모라는 거 있죠? 네. 공소 취소 모임.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의 통합 기구로 흡수를 했는데 공취모 해설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취모 아주 좀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공취모 어쨌든 찐 이재명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정청래 대표 그걸 기구로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정리가 된 것이고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정 대표가 일단 꺾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지금 정 대표로서는 지금 송 전 대표가 만약에 복당이 돼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될 거예요. 그게 개항으로 가든 뭐 연수갑으로 가든 말이죠. 어쨌든 배치를 달 텐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건 정 대표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껄끄러운 존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송이 이길지 정이 이길지 혹은 또 다른 김이 이길지 그거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 의미인 걸로.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아직 복당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된 상태죠. 하지만 오늘 뭘 하느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출판 기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출판 기념회가 예정이 돼 있다. 일단 뚜벅뚜벅 나는 이 재보궐 출마 준비 그리고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여권의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키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